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저출산 예산이 43조인데요. 43조. 그 신생아들이 이제 25만 명 정도 태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1억 7,200만 원을 나눠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7,200 중에 7,20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처음에 출생을 하면 줬어요. 그리고 이제 1억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주면은 1년이면은 한 약 400만 원 정도. 그쵸? 1년에 4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이면은 4천만 원. 그쵸? 20년이면 8천만 원.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이 복잡한 결혼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우리가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하려면은 아주 뭐 집안의 복잡한 이 아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스트레스 뭐 시월드니 처월드니 하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기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결혼할 때 결혼식장이니 뭐 또 신혼여행이니 아주 쓸데없는 허례허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다가 뭐 결혼할 때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살림도 해오고 뭐 선물도 해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뭐 그런 거 따지고 결혼식장에 뭐에 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 결혼율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생활동반조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하면은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면은. 그래서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이랍시고 서로 죽이고 뭐 서로 뭐 아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거주를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거주를 할 때 그것이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생활 동반자법.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이렇게 매달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했어요. 매달 지원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뭐 한 여기 7,200이다 그러면 7,200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중요한 거예요.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가 둘이면 60만 원이 나오잖아요. 셋이면 90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육비. 이혼을 하면은 가장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양육비란 말이에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누가 맡을 것이냐, 양육을 누가 맡을 것이냐, 친권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나서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꾸준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명의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이 한 명이 태어났으면은 이 한 명에게 1억 7,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7,200만 원을 지원하든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억 원은 나눠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만 18세, 만 19세죠. 그러면은 만 19세가 될 때까지 19년 동안 20년이죠.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것을 매달 35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녀를 저 성인까지 키울 때까지 매달 정부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옵니다. 35만 원씩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봅시다. 한 40만 원, 50만 원으로 하면은 1년에 600만 원이에요. 그쵸? 10년이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그러니까 10년에 6천만 원, 그 다음에 또 한 19년까지 따지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정도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달.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1억 7,200이다. 그러면 7,200을 줘요. 그 다음에 1억 원을 나눠서 매달
만약에 40만 원이다. 그러면은 40만 원 1년이면은 480만 원이죠. 그렇죠? 약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그렇죠? 그러면은 1년 10년이면은 5천만 원, 20년이면은 1억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명당 거의 40만 원씩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은 40만 원, 두 명이면 80만 원씩 매달 나오잖아요. 그 자녀 양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육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혼하게 되면은 양육비를 안 주면은 요즘에 해외 출국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녀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유 진짜 혈압이 올라가요. 이놈들이 진짜 아이고 진짜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진짜 지금 정치를 하면은 이 돈을 일단은 7,200만 원을 나눠줍시다. 출산하면 나머지 1억 원은 매달 40만 원씩 해서 19년 동안 나눠주고 남는 거는 한꺼번에 나중에 다 주든지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다 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앞으로 20년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이 사교육비 들어가지 않게끔 사람이 입시 위주의 교육, 학벌주의가 얼마나 죄악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인태는 정인태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개는 개답게 살아야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성.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눈빛 다르죠. 이 유전자가 다르죠. 지문이 다르죠. 목소리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다 다른 존재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 개성을 꽃피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이게 교육인 거예요. 앞으로는 AI가 다 해주고 로봇이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개성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개성 없는 로봇이 아니라 개성 있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만들면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앞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국민 공통교육을 배우고 나머지는 이 아이가 춤을 잘 추면 춤 쪽으로 자기가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이 아이는 그림을 하면 그림을, 또 이 아이는 또 뭐 노래를 다 그러면 노래 쪽으로, 그 노래를 통해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 끝까지 올라간 사람, 요리사로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대화가 다 통해요. 저는 학문을 통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제 분야에서 제가 학문을 통달하니까, 제가 그 예전에 참 친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틈새라면이라고 있어요. 라면 중에 틈새라면 김복현 사장이신데, 이 김복현 사장께서 술이 취하시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술 한잔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이 저를 참 믿었어요. 굉장히 믿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제 곁에 좀 있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라면이 제 운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렇게 아이디어는 드릴 수가 있어도 제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회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틈새라면에. 틈새라면 아십니까? 혹시 그 명동에 그 매운 라면, 틈새라면. 그분이 중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대화하면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왜? 그분은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라면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은 거고, 저는 학문을 통해서 인생을 통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만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심리학적으로 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재능을 꽃피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맨날 TV만 보고 막 그러면서 세뇌가 돼가지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그리고 출세 제일주의에 빠져있고, 그냥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고, 학벌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버리면은
나답게 살고 내 개성대로 살고 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딨어요. 예? 그게 다 자기 개성인 거예요. 개성. 저는 진짜 이렇게 막 성형수술을 막 해가지고 다 똑같은 얼굴보다 그 사람의 그 독특한 개성이 난 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방송 너무 텔레비전 보면 안 돼요. 이 텔레비전이 이게 그 자기들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상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뉴스도 그래요. 뉴스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43조를 25만 명에게 1억 7,200만 원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7,200만 을 주든 그리고 1억을 20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나눠주면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꿔야 돼. 이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유년기, 행복한 청소년기가 있는, 그래서 20대가 넘어갔을 때 행복한 청년기. 그래서 행복한 청년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15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단은 교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교육대학교를 갔는데 그 교육 공무원이 되고 나서 저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진 거예요. IMF 때.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답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답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면서 살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막 제주도, 뭐 부산, 뭐 청주, 강원도 전국을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지금도 보세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거 보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지금 국민을 깨워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도 한 명 한 명 깨어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 일단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혁해야 돼요. 교육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능 중심, 인성교육 중심으로 완벽하게 교육 체제를 바꿔놓고 우리 사회에 이 황금만능주의를 깨버리고 의식개혁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를 깨버리고 그 다음에 학벌주의 그리고 출세제일주의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깨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속는 거예요. 지금 외모지상주의 뒤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여기에 관련돼 있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성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학벌주의 그 뒤에 그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인생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건강, 그 다음에 시간은 돈으로 못 사죠. 건강, 시간, 그리고 꿈.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꿈, 목표. 꿈과 목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자연을 사랑하든 여러분들의 꿈을 사랑하든 이 사랑인 거예요. 이거를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돈, 소중한 돈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학벌주의가 그걸 다 뺏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돈, 여러분들의 시간, 꿈, 여러분들의 진짜 목표, 개성 이런 걸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학벌주의가 뺏어가죠. 외모지상주의가 뺏어가죠. 출세제일주의가 뺏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황금만능주의가 이걸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나답게 살아야지. 나를 만나야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언제 행복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진짜 자신을 만나야 돼요. 그걸 참나라 그러잖아요. 참나. 예? 참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를 만나면은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 이게 나였구나. 나답게 살아야지 하는 순간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도 가장 빛나는 하루로 만들어야지. 오늘도 이 하루를, 소중한 하루를 아침, 점심, 밤, 저는 하루에 3번 출근을 합니다. 예? 아침에, 저 점심에, 또 저녁에. 왜냐하면은 항상 또 운동을 해요. 산책을 합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저를 가다듬고 다시 출근을 해요. 밤에까지. 지금 밤이잖아요. 밤 10시입니다. 지금 10시까지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내가 정치하면 돼.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정치해? 인터넷 땅이 있잖아요. 인터넷 땅. 인터넷 땅에서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서 진짜 10만 명만 모여도, 예? 이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만 명이, 예? 30만 명이면은 1%거든요. 30만 명만 딱 모여도, 진짜 10만 명만 모여보세요. 10만 명. 그러면 제가 세상을 바꿔드릴게요. 예? 진짜 여러분들 10만 명만 모여보세요. 그러면 제가 세상을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제발 행복하게 살다가 가십시오.